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이 발끈한 윤석열이 자신의 측근을 활용한 정치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정말 황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25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던 개국본 주최의 촛불문화제에 참석해가지고 했던 그 발언 때문에 윤석열이 발끈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 친검찰 언론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머니투데이에서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윤석열이 발끈한 그 발언은 이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촛불문화제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관해서 발언을 할 때 특히 검찰개혁 관해서는 그동안 윤우진 사건을 비롯해서 이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고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과 관련되어 하나씩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와 같은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윤석열은 안 입고 왔나 봅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대선 후보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이 대선 후보 검증에 가까운 것인데 이와 같은 검증을 윤석열은 측근을 통한 정치로 머니투데이 인터뷰를 통해서 반박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윤석열 측근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송영길 대표가 국민들 수준을 낮게 보는 것 같고 국민들이 이러한 근거 없는 공작에 속지 않을 거라고요. 되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자신의 측근을 통해서 내세운 메시지가 본인이 그간 검찰 조직에 몸담으면서 늘상 밥 먹듯이 해왔던 언론 플레이가 결국은 자기 정치를 위한 공작 정치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그러한 상황인데 윤석열 측에서는 측근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반대로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이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 수준 이야기를 운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죠. 그리고 그 밖에도 머니투데이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측근은 이런 주장도 했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치켜 세웠고 2019년 인사청문회 때 여당 지도부는 검찰 수장으로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임명시켜놨지 않느냐. 그러니까 임명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윤석열 측근은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까지 총동원돼서 윤석열의 주변을 조사했고 그렇게 열세의 판세를 이 네거티브로 뒤집어 보려고 하는 안간 힘을 쓰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윤석열이 마치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씌워주고 있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진즉에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당하고 옥살이를 했겠죠. 오히려 윤석열이 타겟팅했던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가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당했던 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주객전도 된 거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여전히 윤석열과 윤서방파 검찰들 그리고 청산되지 않은 적폐 잔존 세력들 그들끼리 똘똘 뭉친 카르텔이 바로 살아있는 권력이죠. 이명박근혜 때 그 권력이 여전하다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윤석열 자신을 향한 대선 후보 검증의 그 거대한 난제가 자신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본인도 잘 아는 모양인데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걸 상상을 하기 이전에 향후 자신의 손목에 걸릴 쇠고랑을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인데 본인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대통령의 꿈을 내려놓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본인과 본인 가족 본인 측근들과 연관된 이 비위 사건들에 있어서 떳떳하지는 못하니 윤서방파 검찰을 이용해서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하고 언론 플레이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수작질을 여전히 펼치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울산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는 사건의 실체나 유무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시간 끌기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해 이 계속된 수사 중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해왔던 것인데 여전히 이 프레임을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이후에 대중들의 관심이 사라진 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지적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도 자신이 책임지겠다 큰 소리 쳐놓고서는 자연인 신분이 되었고 이제 곧 그 당시의 지휘라인들도 퇴임하고 발을 뺄 거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선을 나오겠다라며 어울리지도 않는 공부를 심지어 벼락치기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윤서방파 검사들은 윤석열의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심히 닦아주는 충성스러운 역할을 또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정치하는 검찰이 결코 아니라고 부인했던 윤석열 주장을 사법부는 눈 감고 믿어주었지만 그 말을 스스로 허언으로 만들면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 운운하며 권력정치를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검언유착 사건의 이동재와 한동훈을 변호 중인 이 우병우 라인으로 잘 알려져 있던 특수부 정관 변호사 주진우 변호사가 그 기획팀에도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말씀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하셨죠. 끼리끼리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상 특수통 정관 캠프가 꾸려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힘도 언론도 검찰도
그 거대한 악의 카르텔들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대권에 그 누구도 아닌 윤석열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는 최악의 상황, 검찰 공화국이 탄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의 그 역사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그보다 훨씬 더 뒤로 퇴보할 것임은 자명한 일인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다음 대선 때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 휘둘리지도 않고 꼭 이뤄내야 하는 것은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좀 돌아가가지고 그 송영길 대표의 이 촛불문화제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영길 대표는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검찰과 언론개혁은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언론개혁에 있어서는 언론개혁이라는 표현 자체가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이 미디어 혁신특위라는 이름으로 김용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자신과 김승원 의원이 미디어 바우처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검찰개혁은 박주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의원들로부터 다음 주 경과보고를 듣기로 했다라고도 밝혔고요. 그러니까 야당과 보수 언론의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경계하면서 차근차근 확실한 개혁을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점을 강조한 거죠. 거기에 덧붙여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소리만 요란한 게 아닌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을 확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함께 했죠. 제발 그 현장에서 했던 발언대로 송영길 대표는 본인 말대로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부가 더 나서서 그 어떠한 흐름에도 흔들리지 말고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꼭 이행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끝으로 정말 좋은 책, 정말 꼭 읽어야 하는 필수 도서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 준비하신 책 소식인데요.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6월 1일 날 발매된다라고 합니다. 책의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국 전 장관이 촛불 시민들께 남기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2019년 8월 9일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합니다. 장관 사직 후에는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사실상 유폐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났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자체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거리의 어둠이 내려앉을 때를 기다려 밤공기를 쐬기도 합니다. 저를 알아보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을 만나 힘을 얻기도 하지만 느닷없이 다가와 욕설을 하는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처한 일상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검찰, 언론, 보수야당 카르텔이 유포해놓은 허위 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 있습니다.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시선에서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집필은 힘들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감정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꾹 참고 썼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저는 다시 정치적으로 재소환되었습니다. 기승전 조국 프레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선거 패배가 조국 탓이라고 합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습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수백만 명의 촛불 시민들께 바칩니다.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역사적 과제가 성취되었던 것은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직을 맡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권력기관 개혁, 그 중에서도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사명을 수행하다가 날벼락처럼 비운을 만났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험한 길이 남아있지만 묵묵히 걷고 또 걷겠습니다. 조국 올림.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자발적인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